네, 어제 급락장세, 오늘은 또 어떨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데이 키워드 무엇이 될지 열어볼까요? 네, 질책의 화살입니다. 누구를 질책을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라도 그 화살을 보내고 네. 싶은데 그래서 오늘의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사진부터 보이시면 파월이 빨갛게 물든 맵 앞에서 빨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자 질책의 화살은 모두 파월을 월가에서는 향하고 있습니다. 워렌 상원 의원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발언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간밤에 연준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 이게 정말 좋은 걸까요?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가져왔는데요. The last few recessions, 최근의 침체의 경우에는 started soon after Fed rate cuts. 연준의 금리 인하 직후에 나타났다라는 제목이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건 관련된 표입니다. 최근 SNS에서 한 바이러스성 차트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무서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최고점에서 인하한 지난 몇 차례의 경우 곧바로 경기 침체가 뒤따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언제 FOMC 외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까요? 보통 마이너스 20% 이상의 주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대응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 수준의 주가 낙폭은 연준이 긴급 대응에 나설 만한 레벨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는 월가의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게 있죠.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겠다. 그 기조를 고려한다면 현재 고용지표 수준과 주식시장 하락을 근거로 해서 긴급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에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제 미국의 7월 CPI는 다음 주 14일에 발표가 됩니다. 14일에 과연 어떤 표현을 해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질책의 화살, 7월에 FOMC에서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동성 공급자, 연준의 시각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들을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엔달러 환율 보시면 144엔까지 강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장중에 142엔에서 144엔으로 조금은 약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엔화가 강세를 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이런 이슈 동시에 빅테크의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엔화의 유동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유동성이 필요하다. 바로 연준이겠죠. 연준에서 긴급 FOMC라도 열어서 금리를 내려줘라 이런 부분인데 간밤에 굴수비 연은 총재는 지금 긴급 회의를 하는 것도 뭐 테이블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 7월의 데이터만 놓고 보기에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대응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나 최근에 폭락세를 연출을 했었던 지표들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미국의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줘야 됩니다.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될수록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 간밤에 그래도 미국의 2년물이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죠. 서비스업이 48 수준에서 51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도 142엔에서 144엔으로 조금은 안정을 찾은 상황인데 조금 불안합니다. 결국은 일본 은행도 0.5%까지 금리를 연내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나서 일본 은행 측 내지 일본의 어떤 정치권에서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쳐야 되고요. 어제부터 일본 재무상이 얘기를 좀 하는 걸 보면 조금은 최근의 폭락세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의
단기 금리는 0.5%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엔캐리 청산에 의한 폭력적인 변동성은 좀 지나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관건은 또 이 잭슨홀과 더불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B컷 50bp까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8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있다. 엔화의 방향성을 상당히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엔퀘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 다뤄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최대 낙폭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점에서 MDD라고도 하고요. 이 지수가 얼마나 하락을 했느냐. 저도 참 짧지 않은 시간 증권 시장에 있었는데 이틀 만에 코스피 지수가 10%의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시장은 또 아니 무슨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나 하락하나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를 바라봤을 때 여러 논리를 찾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이 그래도 가격이 주는 의미가 뭔가 있을 거야라는 대답에는 우리가 피드백을 못합니다. 다만 제가 차트도 조금 이 JP모건의 차트를 갖고 와봤지만 한 15번 정도의 사례에서 최근과 같이 급락세가 보인 이후에 평균적인 흐름을 보면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달에서 3달에 걸쳐서 원금이 회복되는 한 3일 동안에 하락하는 게 2달, 3달 걸렸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하락한 폭이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8%라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18%면 그 안에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처참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재와 호재를 받아들이는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높고 기분이 좋을 때 악재를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격이 높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고 데이터가 좋을 때 악재가 나오면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가격이 낮은 수준일 때는 되려 악재에 대한 내성, 기분이 안 좋고 지표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이럴 때 악재에 대한 내성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1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이 나와도 다시 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이라든지 FOMC 의사결정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인하 사이클에서 연준과 비슷하겠죠. 그런 동결과 인하 사이클에서 우리 시장 2011년, 10년 이때부터 쭉 보시면 유럽의 재정 위기, 중국의 위안화 쇼크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15%에서 20% 지금과 같은 구간이죠. 이런 변동성은 나타났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좀 자주 발생했었던 이슈다. 매년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10번 이상 나타났던 상황이었고 그때마다 시장이 뭔가 공포스럽고 무너지는 국면에 직면했지만 사실은 그때가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가장 컸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증시는요. 사실 이렇게 급락을 했어야 아니면 급락했을 때 진입을 하지 않으면 소위 스윙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바이앤홀드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박스피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바이앤셀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은 바이앤셀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악재를 안고 떨어진 이 순간이 오히려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증시 대담에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볼 시각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팬데믹 봉쇄 이후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그만큼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잔존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의 서비스업이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소폭이나마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그리고 국채 금리도 급락에서 보합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과연 언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래도 이번에 한 바이러스 차트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고 이 차트는 연준이 금리를 최고점에서 인하한 지난 몇 차례의 경우 경기 침체가 곧 뒤따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를 하는 것 또한 조심이 필요하다라는 월가의 시각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제 장을 보면서 오늘 눈 뜨시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특별 진단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잘 들고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손실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